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가공기, 조순 총리의 전가 후, 조순 전후. 항상 소득이 발생하면 경, 저, 세를 순서대로 뺀다고 그랬죠? 경은 뭐였죠? 경비, 저는 저당, 세는 세금. 순서대로 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부동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3개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판다. 사서를 뭐라고 하고 취득, 가지고 있다가를 보유, 판다를 양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는 게 영업이었죠. 그래서 영업소득이 결국 임대 수입이었어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시, 매도 시에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지분 투자자인 우리는 항상 세금까지 빼고 손해지게 되기 때문에 세전을 따진다, 세후를 따진다, 세후를 따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전은 뭘 내기 전이죠? 세금을 내기 전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뺄까요? 당연히 세금 빼겠죠. 그럼 세후는 뭘 뺀 다음이죠? 세금을 낸 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앞에서 빼겠죠. 그게 세후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유효 총소득의 계산은 조와 총이 똑같다고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 똑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구가 쌌던 재수 없는 총의 이름 뭐다? 조총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유효총소득의 계산은 가공기였잖아요. 가공기. 그래서 가공기가 딱 기억나시면 잠재 가능 총소득에서 얘는 가능한 것인데 현실에서는 공실 발생하고 불량한 놈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기타 소득, 주차장 수입 등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더해서 구한다.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기타 수입은 더한다. 이게 가공기죠. 5. 3번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저당을 빼잖아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당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는 거지 이거 절대로 이자 지급분 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액을 빼서 구한다 그러면 얘는 X네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4번.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내용을 보면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세전 현금 수지나 순영업소득이 바로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세율을 곱하면 안 되네요.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MM으로 공부했던 무슨 일기? 전원일기에는 누가 살고 순이가 살고 순이는 무슨 안경 쓰고 뿔대 안경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과세상 소득의 계산은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 비용은 이자 지급액은 비용이기 때문에 빼야 되고 대체 충당금은 기본적으로 냉난방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걔가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한 금액을 빼놓는 거죠. 비용으로 그래서 우리는 빼놨는데 사실상 세법에서는 얘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아닌 걸 뺐다 그래서 다시 더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임대에서 수입 발생하면 당연히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그 얘기였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했을 때는 원리금 상환액이 빠져 있는데 원금 상환액은 비용이 아닌데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해서 더 세금을 물리는 거죠. 뿔대 마감은 똑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다? 전원일기에는 순이가 살고 순이는 무슨 안경? 금태안경, 은태안경, 뿔대안경. 뿔대안경을 쓰고 뿔대 또 한 번 기억나시죠? 교차 탄력성 플러스면 대체제였다. 그 다음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전체를 만들기 위해선 더하고 그래서 원금 사안분은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는 빼는 거였죠. 그래서 순2는 이자 지급분을 빼는 것이다. 뿔대 마감은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순 2 뿔대 마감 전에서 출발하면 플러스 원금 상환의 대체 충당금 뿔대 마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무리 많은 내용들이 주어져 있어도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뿔대 마감 찾고 그 다음 순에서 출발했을 땐 2를 찾고 전에서 출발했을 땐 원만 찾으면 된다. 꼭 기억하세요. 전체를 만들 땐 더하고 순이 나오면 빼는 것이다. 그럼 되네요. 그 다음 5번.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당연히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뿔대 마감해야 과세상 소득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니까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네요. 근데 왜 건물이라고 한정지었을까요? 토지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다음 5번.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여러분 빼는 경저세, 영업경비, 경에는 세, 영업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죠. 당연히 밑에서 빼니까.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X입니다.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이제 2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유효 조소득 계산할 때는 가공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식을 쫙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중단금 빼고 그 다음 기타 소득, 기타 수입 더했었죠. 얘가 영업 외 수입이었죠. 그러면 유효한 총소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조, 순, 전후 경저세였어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 빼는데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니까 영업경비 빼면 뺐으니까 순 영업소득에서 남의 돈 갚고 저당 갚고 이게 부채 서비스액. 저당에 저당 이자율을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해야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얘를 빼주면 이제 세금만 남았으니까 세전이고 세전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빼더라. 영업소득세를. 이거 재산세 아니었죠.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조소득 앞에 부분의 내용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할 때 우리 어떻게 외웠다? 조순 총리의 전과 후, 조순 전후로 기억했죠.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득에서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뺀다. 매도가액 부분에서도 똑같았어요. 매도가액이 소득이니까 매도가액이 소득이니까 거기서 경저세를 빼면 경비, 매도경비 빼고 저당 보유기간 중에 갚아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 갚았다. 그럼 아직 못 갚은 미상환된 남의 돈 두 글자 저당, 남은 돈 두 글자 잔금액. 미상한 저당 잔금액을 빼면 결국은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한꺼번에 갚으면 그 다음 이제 세금만 남죠.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자본이득세.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죠. 걔를 빼서 구하더라. 경저세 순서대로 뺀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경저세. 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한번 얘는 적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유효 조소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공기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 수입은 가능조소득 구할 때 사용하네요. 그 다음 영업소득세는 세금이죠. 그 다음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은 저당, 부채서비스액에 포함되어 있죠. 영업의 수입은 기타소득이죠. 포함되죠. 영업경비는 경이네요. 감가상각비는 뿔때마감으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계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답이죠? 2개가 답이죠. 2번이 답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저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 돈에 돈이 부족해서 남의 돈을 합쳐서 총투자액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남의 돈을 빼기 전에는 얘는 총투자액이다. 그럼 남의 돈을 뺀 다음엔 지분투자액만 남는다? 그 얘기였죠. 그래서 남의 돈 갚는 게 이 저당이었죠. 그리하여 조수는 아직 남의 돈을 갚기 전이라 총투자액과 연결되는 거고 전후는 남의 돈을 갚은 다음이니까 지분투자액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짝꿍을 어긋나게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조순 씨는 직책이 뭐셨다? 총리셨다. 총리. 맞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가, 순영업소득과 그럼 가, 순영업소득은 어디에서 나왔었죠?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 계산이었죠. 나, 세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할 때 그럼 세전 지분 복귀액, 지분이 복귀되는 건 양도시 들어오죠? 양도시의 내용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 자본으로 활용했대요. 그럼 금융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기업의 기타 소득은 가공기의 기네요. 보유 기간 중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의 기억이 없는 애를 지어봤더니 1번밖에 안 지워지네요. 그 다음 니은의 매도 비용은 매도는 언제 하죠? 양도시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시의 경이네요. 고로 지금 니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워지는 게 없죠. 1번 어차피 지워지는 거니까. 그 다음 디귿세, 취득세가 나왔네요. 취득세는 언제 내죠, 여러분? 취득 시에 내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유기간 양도시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디귿이 들어있는 애를 지워버리면 지금 4번과 5번이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럼 이제 둘이 남았어요. 그 다음 리을에 미상환 저당장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언제 갚는다고 그랬죠?
취득 시에 남의 돈 빌렸다. 보유기간 중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도시까지도 아직 못 갚은 금액이 있었다. 한꺼번에 갚아야 되죠? 그 얘기였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액은 어느 시점에, 양도 시점에 경저세의 저였죠. 저.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이 들어있지 않은 나 부분에 리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리을이 없는 3번이 지워지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미음, 재산세는 보유기간 중에 건물이 부동산이 있어야지만 임대가 가능해요. 그럼 그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은 영업경비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종부세 기억나실 거예요. 취득세 왜 포함되지 않았죠? 보유기간 중에 세금이 아니라 취득시 세금이잖아요. 취득시 세금. 양도소득세 왜 포함되지 않죠? 양도시 세금이니까. 우리는 보유기간 중에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가 영업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비읍,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시의 경저세 중에 3개네요. 그래서 나의 비읍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나의 세전 지분복 계획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를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함정이었던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